네, 안녕하세요. AI 소프트웨어 이용호 학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모비우스라는 IoT 서버 플랫폼 설치하는 거랑 엔큐브라는 IoT 클라이언트 플랫폼 설치하는 거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스펜을 통해서 그 원엠2엠에 대한 API 사용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프리보드라는 대시보드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그 오픈 소스에서 원엠2엠 API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로드해서 대시보드에 표출,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프리보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자, 구글 검색창에다가 프리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네, 지금 뭐가 좀 많이 나와서 프리보드 GitHub이라고 다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대시보드에 대한 GitHub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약간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프리보드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저는 이 하나하나를 위젯이라고 부르고요. 이 위젯의 하나의 패널, 이 위젯을 갖고 있는 패널,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이터 소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HTML 기반 엔진이라고 해요. 지금 이거를 사용해보는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데모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들어가 보면 두 개는 HTTPS로 동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IO는 동작을 안 하는 듯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지금 저희가 IoT 서버를 구축할 때 주로 HTTP로만 구축을 해놨어요. HTTPS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HTTPS에서 통신을 하게 될 경우 보안 문제 때문에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HTTP로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코스 에러, CORS 에러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이제 HTTPS 환경, 지금 여기 HTTPS라고 되어 있죠. HTTPS 환경에서 저희 IoT 서버를 이따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콘솔에 COS 에러가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을 쓰면 안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는 겁니다. 여기 리리즈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 코드에 다운로드 집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 릴리즈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가지고 이따가 받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대시폴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놨으니까 압축을 한번 풀어주도록 하고요. 자, 압축을 풀게 되면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 index.html을 크롬 브라우저나 여러분들 쓰시는 엣지 브라우저 이런 걸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크롬에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오른쪽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이제 구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으로 이제 여시면 실행이 되고요. 이걸 수정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VS 코드로 여시면 되겠죠.
아니요, 저희는 따로 수정 없이 그냥 실행만 할 거기 때문에 구글 크롬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크롬을 열게 되면 지금 여기는 웹페이지로 접속된 게 아니라 파일로 로드가 된 거예요. 자, 파일로 로드가 됐고 이제 실제 IoT 서버를 여기 애드 해가지고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현재 IoT 서버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음, 네, 모비우스를 실행을 해주고요. 자, 모비우스는 이제 뒤에서 돌아가게 냅두고 실제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리소스 트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HSSW 유니브 이걸로 했었나 봐요. 네, 여기 텍스트라는 친구가 있고 한번 저희 엔큐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엔큐브에도 엔큐브를 살짝 VS 코드로 보고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 텍스트 A 네임 맞고 컨테이너 네임 맞고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데이터를 올리는 코드가 여기 있네요. send to task라는 코드가 있고 네, 여기가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이고 일단은 엔큐브도 실행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엔큐브도 터미널에서 열어서 일단 엔큐브 실행을 좀 해주고요. 지금 그러면 모비우스랑 엔큐브 모두 켜져 있고 여기서도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러면 어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리소스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HSSW 유니브라는 친구한테서 데이터를 받아올 거고 이제 텍스트라는 컨테이너에서 로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 소스 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에다가 add를 하게 되면 이제 타입을 뭘로 하겠냐 했을 때 저희는 JSON 형식으로 할게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받을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에 대한 닉네임을 작성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텍스트 컨테이너 이름이 텍스트라서 저도 그냥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URL의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에 포스트맨을 통해서 사용했던 그 CIN 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CU 포스트맨 실행을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포스트맨 실행이 됐고 우리 지난번에 봤던 CIN 조회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마 리소스 아이디로 갔던 것 같아요. 여기를 LA 레이티스트라고 작성을 하면 마지막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마지막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소를 그대로 쓸 거예요. 이 주소를 그대로 쓸 거고 URL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를 쓸 건데 여기는 이제 포스트맨에서 변수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HTTP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서버의 주소는 만약에 모비우스가 설치된 컴퓨터라 지금 프리보드를 실행한 컴퓨터와 같은 컴퓨터라면 127.0.0.1 혹은 로컬호스트 로컬호스트하고 콜론 하고 모비우스 서버 주소 7579 모비우스 서버 포트 번호 7579 해주시고요. CB의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포스트맨에서 봤듯이 모비우스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헤더를 몇 개 추가를 해야 돼요. 헤더 3개 정도 열어주고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헤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스를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타입을 JSON으로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리소스 ID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보안 관련돼서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S이긴 하지만 이게 엔큐브 2.3.3에서는 지금 오리진이 S 플러스 A 네임으로 들어가게 돼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엔큐브 코드를 좀 보게 되면 여기 컨피그레이션 코드를 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ID, 엔티티 ID가 S 플러스 네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하고 A 네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리프레시는 매 몇 초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1로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CIN 조회할 때 메소드가 get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메소드 get으로 하시면 되고 자, 오케이. 나머지 세팅이 다 됐으면 세이브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아까 조율했던 이 친구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트맨에서 조회했을 때 나온 이 친구를 저기는 이거 전체를 계속 가져오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텍스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다 데이터를 표시할 때 패널이랑 위젯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프리보드에서 add pan을 통해서 패널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널을 추가됐으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위젯을 추가하면 됩니다. 자, 위젯 타입은 그냥 텍스트로 글자가 보이도록 할게요. 글자가 보이도록 하고요. 그 텍스트 뷰어 라고 하고 사이즈는 그냥 일반 레귤러로 두고 밸류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온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데이터 소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텍스트라는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 놨죠. 이 위쪽에 그 텍스트라는 데이터 소스를 열게 되면 지금 이렇게 m2m cin이 있고 그 밑에 콘이라는 걸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 보게 되면 m2m cin 다음에 여기서 콘텐트라는 의미고요. CIN 안에 콘텐트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로 파싱을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유닛은 단위인데 지금 우리는 값을 가져올 게 아니라 텍스트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뭐 별 단위는 없고요.
그냥 this is text 해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고 value change가 발생했을 때 애니메이트를 하겠냐 해서 이거를 yes를 해도 되는데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yes로 바꿔두고요. 자, 그리고 included spark line은 지금 이게 텍스트 데이터 문자열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숫자 데이터로 그 선그래프를 그려주는 옵션인데 이거는 일단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크라인 꺼두고 애니메이트 켜두고 유닛은 예시로 이건 텍스트입니다 넣어주고 저장하게 되면 네, 이것은 텍스트입니다 이 뒤에 들어가 있고 텍스트 메시지 2라고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새로운 값이 올라갔을 때 과연 제대로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메시지 3으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실행하게 되면 네, 지금 샌드스타스라는 친구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지금 엔큐브에서도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했고 지금 모비우스에서도 네, 값을 잘 받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비우스는 제가 1초에 한 번씩 한번 깜빡이고 있는데 이건 지금 프리보드에서 1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모비우스 쪽에서 깜빡이고 있는 거고요. 깜빡인다기보다는 한 번씩 새로운 요청에 대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저희 텍스트 메시지 3으로 잘 들어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단 텍스트 뷰를 통해서 텍스트 위젯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것을 잘 확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되고 지금 우리가 좀 추가로 했으면 좋겠는 게 새로운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인큐브가 여러 개일 때 콘텐트 컨테이너가 여러 개일 때 옵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걸 하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컨테이너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컨테이너 추가된 컨테이너는 num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부라는 컨테이너가 생성될 거고 자, 엔큐브는 그러면 저장 확인하고 엔큐브 다시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num이라는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자, 우리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num이라는 컨테이너에 숫자를 보낼 거예요. 숫자를 보낼 건데 10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추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우리는 이제 아까랑 똑같이 할 거고 이 네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URL의 경우에도 아까 썼던 거를 좀 응용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중간 컨테이너 이름만 바꿔주도록 하고요.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get을 하고 자, 헤더도 아까 이 포스트맨 API 따라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세이브 하게 되면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never라고 뜨고 있죠. 여기서도 데이터 CIN이 새로 생성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를 보내보겠습니다. 10이라는 걸 보냈고, 네, 10이 올라왔고, 제가 프리모드에서도 올라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라스트 업데이트에 숫자가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패널에서 이제 다른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 인디케이터 라이트를 하나 넣기로 하고요. 이제 어, 이제 밸류가 값이 이제 우리 아까 데이터 소스 숫자에서 콘텐트 가져오는 걸로 하고 이제 켜질 때 텍스트를 뭘로 할지랑 꺼질 때 텍스트를 뭘로 할지인데 어 지금 밸류를 그냥 넣게 되면 인계값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불 켜고 끄는 거를 코드를 짜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JS 에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화면이 뜨게 돼요. 자바스크립트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true랑 false로 그 불을 켜고 끄는 거, 불 켜고 끈다는 거는 이제 인디케이터 라이트가 켜질 것인지 꺼질 것인지를 이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DS는 이거다 해가지고 실제 콘에 나오는 데이터를 DS 변수에 넣어주고요. 자, 그럼 이 DS 변수에 있는 게 DS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true 해가지고 이제 불을 켜도록 하고 이게 아니라면 일단 false에서 불이 꺼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쓰고 클로즈를 하게 되면 되고요. 자, on 텍스트 하게 되면 20 이상이에요. 20 이상, 20 미만. 자, 이렇게 온오프 텍스트 설정을 하고요. 지금 저희 값이 지금 올린 게 10이기 때문에 20 미만이라서 지금 여기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22 넘는 숫자 25 정도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 이제 20 이상이라고 뜨게 되고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설정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올라오는 숫자가 20 이상이면 이제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else면 false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0 이상일 때, true일 때는 20 이상이라고 글자를 보여주고요. false일 때는 20 미만이라고 글자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게 무슨 값이 올라왔는지 보려면 지금 이거랑 이제 다른 패널을 또 추가를 해도 되는데 저는 이 패널에다가 바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텍스트에서 이제 더 타이틀 지정은 안 해도 되고요. 자, 크기는 일반, 값의 경우에는 넘버에 대한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숫자기 때문에 스파크라인을 추가해 보도록 하고요. 유닛은 음, 별거 없지만 아, 이게 밝기를 뜻하는 단위 중에 하나예요. 럭스라는 단위인데 예, 이 친구이기도 하고요. SI 단위 중 하나로 럭스에 대한 루멘 값이라고 해요. 빛의 조도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합니다. 럭스로 단위를 임의로 지정을 해볼게요. 조도 센서가 25럭스를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값이 이게 20 이상이라서 불을 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시보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인기값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12가 됐습니다. 12가 되게 되면 이렇게 12로 떨어지고 스파크 라인도 변경이 됐죠. 스파크 라인 변경됐고 20 미만이라고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다시 26 인계값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네, 다시 불이 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해볼 거는 이 위젯 중에 구글 맵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구글 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좌표 값을 알아야 됩니다. 좌표 값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 저희 IoT 따로 저희 대학원 IoT 서버를 보게 되면 값이 많이 뜨는데 각종의 이제 레티튜드, 롱기튜드 값이 있어요. 이 값을 이제 가져오도록 할 건데 저 값을 이제 저 이번에는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지도에서 가져와 볼게요. 한신대학교가 있고요. 장준호 터널관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 좌표값이 뜨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쓰는 좌표값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카카오 지도로 다시 한번 볼까요? 카카오 지도로 다시 보고 완신대학교 보게 되면 따로 좌표 정보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좌표 정보에 대한 얘기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글 지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에서는 아마 좌표 정보가 잘 뜰 거예요. 네, 정준하 통일과 네, 여기 좌표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음, 네, 여기 이렇게 좌표 값을 가져왔고요. 그다음 좌표 값을 코디네이트라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보내보도록 할게요. 공백 없이 콤마로만 이제 구분을 할 거고요. 지금 너무 넘어가지 않게 주석 처리를 하고, 지금 이러면 n큐브를 좀 수정을 해줘야겠죠. n큐브도 똑같이 같은 컨테이너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자, n큐브도 다시 실행을 할게요. n큐브 실행이 됐고 리소스 모니터에서 해당 컨테이너 생성된 거 확인을 했고요. 컨테이너 이름 정상적으로 넣었고 값을 보내보겠습니다. 값이 이제 잘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값을 가지고 우리 지도상의 좌표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젯 타입을 HTML이 아니라 이제 구글 맵으로 바꾸고요.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선 데이터 소스를 추가를 해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계속 이거 똑같은 걸 주로 넣게 될 텐데 계속 애들을 눌러서 하는 거는 귀찮기도 하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save 프리보드 해서 우리는 대시보드 값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텍스트 편집기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익스텐션이 있다면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K F 누르게 되면 이쁘게 정리가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 소스를 봐야 됩니다. 데이터 소스 부분을 하나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 텍스트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um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다음에 coordinate라는 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거라서 복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ld라고 하나 추가를 하고요. 우리 컨테이너 이름을 똑같이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이 다음에 이 JSON 파일을 저장합니다. 우리가 변경한 거는 얘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하는 닉네임 부분 수정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것이냐 URL 부분 이렇게 두 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이 패널은 저장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시보드 JSON 아까 저장했던 거 로드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cold라는 친구가 새로 생겼어요. cold라는 친구를 사용해서 구글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에 cold라는 A의 콘텐트를 가져올 거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DS에서 스플릿을 하고요. 어떤 걸로 스플릿을 하냐? 우리는 콤마로 스플릿을 하고 이것에 0번 인덱스를 가져온다라고 리턴을 하나를 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는 1번 인덱스 가져온다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하면 지금 잘 나오는데 지금 이게 어떤 값이 나오는지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라 추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아까 JS 에디터에 사용했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리턴을 할 때 리턴 메시지는
따로 스플릿만 하고 리턴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거를 살짝 키워서 칼럼의 개수를 두 개로 하면 좌우로 두 개로 늘어났고, 지금 좀 확대를 해볼게요. 저는 한 4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지금 다시 0을 출력하고 콤마 띄고 콤마 대신에 줄 바꿈 하고 2를 보여주세요. 조작을 하고 이게 되면 이게 뜨는데, 여기서 봤던 거 레티튜드가 0번이었죠. 레티튜드가 0번이었고 LAT랑 LON으로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리턴 메시지 자바스크립트 짜듯이 LAT 주바꿈하고 LON 클로즈 세이브. 줄바꿈은 늦지만 이렇게 레지튜드 롱기튜드 지금 표시가 잘 되고 있고, 지도상에도 여기 이렇게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약간 바꿔서 지도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어디 운동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으로 값을 바꿔서 값을 운동장으로 바꿔서 다시 보내볼게요. 샌드 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다시 봤으면 좋겠죠. 저는 직접 다시 보고 싶습니다. 자, 구글 지도에서 다시 이번에는 우리 도서관 좌표를 가져다가 프리보드 띄워두고 값을 한번 바꿔서 나와보도록 할게요. 네, 도서관으로 이렇게 잘 바뀌고 있고, 자, 이걸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스마트폰이나 IoT 디바이스에서 GPS 좌표를 이제 계속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네,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로 볼 때 경전역으로 오기 때문에 별정에서 버스 타는 56번 버스 타는 곳 좌표 다시 한번 넣어 볼 건데, 넣어보게 되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병점역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 8번 버스 타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버스가 여기서 타죠. 8번 버스 타는 곳도 이제 지도를 잘 보면서 좌표를 넣어주게 되면 바로 이동이 되고요. 다시 어, 학교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시 업데이트가 됐을 텐데 034 1 03451 값이 업데이트가 됐을 텐데 그 복사를 안 했네. 복사를 다시 하고 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위치가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본관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장본관 장본관으로 이동. 2, 3, 4, 7 네, 이렇게 지도 사용법이랑 인디케이터 라이트, 스파크 라인, 그리고 텍스트까지 알아봤고, 일반 텍스트도 알아봤고요.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게이지도 있고 포인터도 있는데 우선은 일단 게이지를 먼저 보게 되면 데이터 소스는 넘버로 하고요. 자, 이제 최소값이랑 최대값 지정하면 되는데 럭스 최대값은 뭐 센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했을 때 한 200 정도가 최대값이긴 했어요. 그래서 100을 그냥 저는 기준으로 두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넘을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넘을 가지고 왔을 때 26일 때 이런 게이지를 가지게 되고 지금 이것도 한 50 이상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도 50으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일단 50 미만이기 때문에 불은 안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센서 값이 예를 들어서 54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렇게 54로 게이지가 상승하면서 이제 불이 다시 켜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다시 이번에는 극단적으로 2로 줄어들도록 가정을 하고 보게 되면 2로 다시 줄어들었고 값을 뭐 극단적으로 98로 상승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렇게 여러분 모니터링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포인터도 보겠습니다. 포인터도 보게 되면 각도로 이제 어느 정도 각도로 보여주겠다인데 이것도 넘버로 하기엔 좀 그렇고 코디네이트로 봐볼까요? 넘버로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넘버로 보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포인터 위젯을 사용할 데이터가 들어가야겠죠. 각 이의 단위로는 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변환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값은 두 개 동일하게 주는데
디렉션은 조금 수정을 해서 이제 해당 게 최대값을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으로 나누고 그러고 360을 곱해서 각도로 변환을 해볼게요. 자, 이건 각도로 이제 변환이 됐고요. 각도로 변환을 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그냥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밸류가 값이니까 그냥 럭스라고 써야겠죠. 세이브 하게 되면 네, 이제 이게 360도 중에서 360도에 거의 가까워지는 건데 50도로 바꾸게 되면 50 럭스로 바꾸게 되면 180도로 오게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럭스 바꾸게 되면 네, 딱 여기로 오게 되고요. 여기는 25 럭스면 이제 90도가 되겠죠. 90도가 되니까 25 럭스로 바꾸면 90도, 75 럭스로 바꾸면 270도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디렉션에 대한 것도 포인터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픽처인데 이제 여기는 URL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리프레시는 딱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0초로 두고요. 데이터 소스나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소스에서 이미지를 뭐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데이터 소스로 가져오면 되는데 저희는 따로 그걸 보내고 있지 않으니까 이미지라고 쳐가지고 프리 이미지로 가져와도 되는데 그냥 이미지를 아무거나 보도록 할게요. 고양이 이미지가 이뻐 보이니까 이 이미지에 대한 링크 주소,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서 URL을 넣게 되면 네, 이렇게 해당 이미지를 가져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위젯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위젯이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텍스트, 게이지, 스파크라인은 텍스트에서 설명드렸고요. 포인터 설명드렸고, 픽처 설명드렸고, 인디케이터 라이트, 구글 맵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픽처, 게이지, 포인터, 인디케이터 라이트, 텍스트와 스파크라인, 일반 텍스트까지 보여드렸는데 스파크라인을 그냥 따로 할 수는 없냐라고 한다면 스파크라인도 그냥 따로 할 수 있어요. 스파크라인 우리 계속했던 num에서 콘 가져오도록 하면 이렇게 스파크라인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로 텍스트를 가져오는 부분은 없고요. 이걸 이제 약간 크게 만들겠다 싶으면 이렇게 스파크라인 따로 만들고 해당 위젯에다가 해당 패널에다가 텍스트 위젯을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이브를 하게 되면 추가하면 되고 유닛을 적어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하나의 패널에 두 개의 위젯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거랑 이거, 두 개인 경우가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 눌려서 서로의 위치를 바꿔도 됩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화살표로 마우스로 긁어가지고 텍스트나 이런 위젯 패널들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할 때 여기서 뭐 전체 화면 보기를 하거나 F11 눌러서 전체 화면 보기를 하거나 윈도우는 그렇고요.
맥은 아마 펑션 fn 플러스 f일 거예요. 오케이 눌러서 보면 되고요. 자, 이제 윗부분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기게 되면 따로 세팅하는 게 다 잠겨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볼 수가 있게요. 세팅하는 게 다 잠긴 상태에서 값이 변하는 거를 또 보게 되면 값도 잘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된 대시보드를 저장하고 로드하는 방법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 프리보드를 세이브 프리보드를 누르게 되면 자, 지금 여기 파일이 있긴 한데 이렇게 버전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명시를 해서 이름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아까 저장한 거를 이렇게 저장이 돼 있으면 이거를 다시 실행했을 때 이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제이슨으로 저장하지 않으면 열심히 구성한 대시보드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대시보드는 대시보드 제이슨 파일 저장된 파일은 이렇게 VS 코드를 열게 되면 제이슨 형식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게 되면 이제 패널이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무슨 위젯이 들어가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팅된 값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잘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설정한 텍스트 내용도 제이슨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제이슨으로 저장을 해서 이제 하나의 요소를 보고 그 요소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 아까 제가 했던 거는 지금 이번 데이터 소스 부분, 네, 데이터 소스 부분에서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배열 중에 파란색으로 감싸진 이 요소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필요에 따라 이렇게 값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구글 맵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젯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위젯스가 있고 이 패널에 이 위젯스에서 이 위젯을 나는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쓸래라고 하게 된다면 이 파일을 수정을 하고 저는 복사를 했어요. 이거랑 이거랑 두 개, 구글 맵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저장을 컨트롤 S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프리보드로 돌아가서 자, 모든 것이 다 꺼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꺼져 있고 다시 프리보드를 열어야겠죠. 자, 우리 프리보드를 다시 열어서 여기서 로드 프리보드 해서 우리 아까 제이슨 파일 저장한 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지도 패널이 두 개가 됐는데 네, 지도 패널이 실제로 두 개가 생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API 문제 때문에 지도 패널 하나밖에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텍스트를 다시 한번 복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다시 지우고요. 텍스트를 두 개로 바꾸고 프리보드를 다시 불러오면 이렇게 텍스트 두 개가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정할 끼니 이 렌치 모양 잘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IoT 프로젝트 하면서 모니터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1M2의 API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제 IoT 대시보드, 프리보드라는 오픈소스랑 그 오픈소스를 가지고 HTTP API를 통해서 HTTP 명령어로 HTTP 프로토콜로 IoT 서버에 대한 데이터를 매 초당 요청을 하고 이제 전달받은 값을 통해서 화면상에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보시다시피 텍스트, 게이지, 스파크라인, 포인터, 픽처, 인디케이터, 라이트, 구글 맵 했고요. 텍스트, 게이지, 포인터, 픽처, 인디케이터, 라이트, 스파크라인. 이게 텍스트 플러스 스파크라인. 자, 이렇게 받고 구글 맵까지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